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있을 한국, 일본의 순방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을 먼저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에 가지고 있던 파트너 관계일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반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항상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은 항상 일본을 방문한 이후의 방문지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 공개로 미국의 파트너십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는 또 다른 전쟁이다. 전쟁터의 지휘관에게는 전함이나 보병, 탱크 등의 무기가 쥐어지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말과 기회가 무기입니다. 새치 혀로 전쟁이 나기도 하고 나라 빚을 갚기도 하는 것이 외교이죠. 특히 국가 정상의 외교 언어는 예술 수준으로 다듬어야 하며 외교 언어의 한마디 한마디는 파장도 크고 말 실수는 주워 담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외교사는 대부분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며 에둘러가며 격식 있는 말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직설적인 화법은 외교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죠. 외교라는 것은 사소한 언행, 사소한 행동의 순서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가 방문하는 날짜, 언행, 복장의 색이나 액세서리 등에도 외교적인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외교의 세계인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큰 아시아 국가들의 힘과 균형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문에 일본의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복수의 일본의 언론들은 충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며 미일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사들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이 동아시아 순방을 할 때에는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라며 미국의 기조의 변화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일본의 특파원으로 추정되는 기자가 미국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한국과 일본은 모두 강력한 동맹이라며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변했고 한국과 일본의 달라진 위상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해석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 및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고 심지어 주 미국 일본 대사를 지녔던 인물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한 관심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미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조 변화에 일본의 방송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퉈 전하며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소식에 매우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예전부터 항상 미국을 1순위의 가장 중요한 국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항상 일관적으로 밀착 외교를 지향해왔고 어찌 보면 비굴할 정도로 미국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서는 철저하게 의리되면서 미국에 맞춰주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며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며 골프 접대를 하며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기도 했죠. 심지어 일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대를 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왕을 신성시하는 일본인들의 정서상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분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일본의 외교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주는 외교를 펼쳤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 스가 총리는 가장 먼저 미국으로 날아갔을 정도이죠. 그 정도로 일본은 미국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어필을 했으며 철저하게 미국의 아젠다에 맞춰주는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1순위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미국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할 말은 다 하는 한국보다는 무조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주는 일본이 훨씬 다루기 편했던 상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단 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혈맹이다. 이는 워싱턴에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국무장관이 국제관계와 동맹국 정책을 브리핑하던 당시 일본인 기자 한 명이 국무장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도 미국의 혈맹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당시 국무부 장관은 일본 기자의 질문에 재치 있게 답하며 일본도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일본은 한국과 영국같이 피를 나누며 싸운 혈맹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전우라는 개념의 혈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와 반대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싸웠고 일본의 뒤통수 치기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많은 미국인의 피가 흘렀죠.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의 존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미일 동맹은 일본이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일본을 옭아매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식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기 전날 트위터에 진주만을 기억하라라고 남긴 트윗 게시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일본을 완벽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에도 미국은 미일지대지유도탄 협정을 통해 일본이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어주며 사정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일본이 공격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을 미국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위상의 엇갈림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최근 돌이킬 수 없는 엔저화로 인해 큰 경제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추락 중인데요. 심지어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잃어버린 30년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역전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1인당 GDP도 한국에 추월당하기 직전 상태에 몰렸고 평균 임금은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은 23위이고 일본은 31위로 한참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고 있던 일본이지만 더 이상 리더를 자처할 정도의 경쟁력이 남아있지가 않죠. 그 때문에 아시아의 대표 국가도 한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와 K-팝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제는 일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더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자 할애와 나토국들과의 연계, 러시아 제재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다른 중요하지 않은 사안의 처리와 행사 등의 일정은 모두 뒤로 미루거나 생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도 굳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현안들이 전부 한국에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반도체 수급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당장 미국에서 사용할 반도체들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의 반도체는 전략 물자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약속을 받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4대 기업들의 총수들과 직접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한국 기업들의 대표들과 만날 정도로 한국과 깊은 협력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은 TSMC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TSMC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삼성과 SK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6%라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여주었지만 반대로 TSMC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텔의 자국 내 생산을 시작으로 삼성의 공장 추가 건설을 문의하며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TSMC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TSMC가 잘못되었을 경우 반도체 공급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제대로 큰일을 터뜨리는 바람의 이유와 미국 등 각국들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반면 아시아는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확장과 군사적 위협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쿼드입니다. 일본이 주도하여 만들었지만 가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엇나가고 있는 쿼드보다는 아예 한국을 기준점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체제를 구성하여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의 구심력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한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는 것을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닌 영내 비공식 그룹일 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협력체가 아니라고 미국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동맹을 맺고 협력 맺는 체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역시 한국에게 가장 최우선 순위의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과의 관계도에 따라 한국의 증시가 움직일 정도로 한국에게 미국은 중요한 나라입니다. 어쩌니 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며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는 위협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현재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격동하게 될 동아시아의 판도에서 미국에겐 한국이 가장 우선적인 파트너로 지목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역시 그만큼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올라갔기에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